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꼭 사야 된다. 이런 부동산 뉴스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뉴스 볼 때마다 참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씁쓸하거든요. 맞아요. 지난해 그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다들 엄청 놀라셨을 텐데 특히 대전과 세종 중심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 라이브 머니톡에서 이 부동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모건대학교 부동산 금융보험 융합학과 정재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요즘 뭐 부동산 열풍이 아니라요. 광풍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진짜 난리인데 아니 지난해는 도대체 왜 오른 건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오른 건지가 궁금해요. 예.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도 작년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를 좀 저희들이 보면은요. 한국부동산원, 과거에 이제 한국감정원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러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전국의 평균이 5.36% 상승을 했습니다. 이 5.36%는 과거 2006년부터 한 14년 동안에 가장 많이 상승한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안에는 전국이 다 주택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1위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1위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 세종시가 작년 한 해 동안 통계적으로 37.05%로 1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37. 그 평균에 비해서는 뭐 7배 이상 상승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대전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그래서 13.95% 상승을 해서 이제 1위하고 좀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대전도 평균에 비해서는 한 2배 이상 그렇게 상승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면이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조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반면에 지방은 조금 이제 확대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이제 급등을 아까 이제 물어보셨는데 원인이라는 것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아마 유동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동성. 예,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은 어쨌든 투자든지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 주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오늘은 이제 부동산인데 네. 주식 아닌 부동산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런 투자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추세를 보면은 사실 부동산 쪽에 더 많은 그런 자금들이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흘러갈 때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들이 그 25번째 이번에 이제 대책이 발표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대책이 발표를 네.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강력한 규제다 보니까 이제 반발심도 생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핀셋 규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 옆에가 풍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이제 풍선 효과라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그 과거의 그 학습 효과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거나 또는 부동산 규제가 또 언젠가는 풀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사실은 좀 팽배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학습 효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뭐 영끌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영끌이 끌어서 한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 그러니까 시중에 가격이 정부는 이제 규제를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좀 잡으려고 하는데 안정이 되지 못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젊은 층들은 지금 이제 집을 사지 않으면은 집을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서 모든 자금을 도입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정말 작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도 세종시, 뭐 대전 지역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월 4일에 25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다, 뭐 현실과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한데 네. 그 이사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효과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번 대책을 정부 발표하면서 그 명칭을 이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그리고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네요, 제목이. 예, 예. 혹시 제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3080 플러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호수를 공급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었나요? 예, 저기 너무 잘하셨네요. 저는 사실 이거 실망하셨나요? 예, 아닙니다. 이걸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보고 3080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자료 화면에 좀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이제 이번에 대책하는 그러한 공급량이 바로 83만 호를 이제 네. 공급을 하겠다 해서 80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서울에 32만 호를 공급을 해서 바로 30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과 전국에 공급하는 공급 수를 가지고 이제 3080의 플러스라는 그런 것을 정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이제 이번에 발표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 재생, 공공 택지를 추가적으로 한다. 그리고 뭐 호텔 등 이제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또 중공업 지역을 이제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저층에 대한 주거 지역을 이제 고밀도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공급 수단을 다양하게 이제 했던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은 압도적 물량,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 오. 예.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개발 이익을 이제 공공과 민간이 공유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 가지는 그런 개발 이익은 재투자를 해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찾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고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젊은 층들이께서 좀 이번에 주택이 좀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맞아요. 부분인데 이번 대책에 보면은 30, 40 세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책이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정확하게 5대 광역시만 표시가 돼 있지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이라든지 구체적인 물량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시기가 어떤 단기적으로 나타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좀 관망세가 좀 짚어지지 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공공 주도로 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침해를 받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네. 아니 정말 내가 사는 지역의 얘기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대전의 경우는 34,000호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올해 대전 지역 부동산 전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우리 대전 지역에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이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존재를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상승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 있다. 자금이 굉장히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혁신 도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라든지 뭐 그런 호재들이 상당히 지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하락 요인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규제, 이 규제가 지금 아직 세금에 대한 부분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은 아마 올해 6월부터는 아마 직접적인 그런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부담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 결국에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힘 겨루기를 해서 어느 쪽이 세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좀 상승 요인이 더 좀 세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상반기는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대전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그 분양 계획 수가 3만 지금 4천 호 정도가 네네.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대전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년에 발표한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전부 다 공급하기는 어렵고요. 예, 전부 다 공급. 이제 대전에 기본적으로 공급돼 왔던 그런 분양 물량이 한 7천 호, 8천 호 정도입니다. 1년에. 그래서 만약에 3만 4천 호가 분양이 되면은 뭐 몇 배가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분양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올 이제 그 3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스케줄이 있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접어들면은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좀 일부 어떤 지역별로 해서는 조정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네. 해보게 됩니다. 대전 알아봤고요. 네, 그럼요. 이 상반기와 하반기 다를 수 있다는 점. 이제 세종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올해 세종시 부동산 전망. 지난해의 상승폭 혹시 이어갈까요? 이만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치는 이제 평균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그 조치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원도심 쪽도 포함을 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 내에서는 뭐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은 뭐 매덕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퍼센트가 상당히 높게 더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호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 이전이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 또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실행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기대감은 다른 어떠한 규제라 이거보다는 좀 상당히 힘이 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그 기존에 있는 공급량이라든지 또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세종시에 5년 동안 13,000호를 기존 계획보다 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또 그 택지를 또 발굴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났기 때문에 공급이 어느 정도 따라주면은 가격 상승폭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래도 세종시는 뭐 상승률은 이어갈 것이다. 다만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네.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또 대전과 세종 그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화제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충청권 부동산 시장 뭐 이 여파를 받아서 어떻게 변화가 좀 많이 있을까요? 예. 그 사실 충청남도는 그동안에 이제 그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공급도 많았고요.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재작년 2019년도에 주택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1.6%. 그런데 작년에는 상승률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2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와. 이 상승된 폭을 보면은 약 한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을 했던 그런 이제 충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과 가까운 그런 인접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좀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라든지 대전의 어떤 파급 네. 영향, 그러니까 세종과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네. 이제 잠깐 언급했던 그런 풍선 효과. 네.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돈이 이제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들을 보면은 뭐 천안은 당연히 올랐고요. 그리고 청주, 아산, 계룡, 공주, 심지어 이제 뭐 그런 지역들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충남, 뭐 당진이라든지 몇 개 지역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충청 광역권의 철도의 그런 개설이 결국은 이제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그 미분양에 대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얼만큼 돼 있느냐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작년 11월 달하고 그리고 재작년 11월 달 이제 이 미분양 주택 수는 뭐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네. 해서 발표한 걸 보면은 충청남도는 2019년도 대비 2020년 11월에 39.23%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북도는 87.5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망도 중요하지만 청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럼요. 크거든요. 이 예, 예. 청약 어디가 우리 대전 지역에서 주요 청약 지역들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대전에 이번에 공급되는 그 계획에 이제 대전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총 34,945호가 지금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공급이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일부는 이제 그 지연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동구를 보면은 약 한 동구는 3,000호 정도가 공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동 지구에 한 2개 단지 1,839호 정도 그리고 가양 7구역 재건축 이외에 소형 단지들이 공급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구가 그 원도심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공급량입니다. 네. 6,300호 정도 맞네요. 공급이 되는데요. 대형 단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소형 단지가 공급이 돼 있는데요. 선화동의 상업지구 주거 복합용 1,845호 정도 그리고 선화구역의 재개발에 이제 997호 정도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대덕구에 3,100호 정도가 지금 분양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읍내동에 있는 그 회덕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신탄진동, 와동, 손천동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네. 지역 주택조합 단지들이 다양하게 분양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런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분이 바로 서구일 겁니다. 서구. 네. 서구인데 이번에 서구가 가장 많은 그런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7,800호 정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작년 분양을 하려고 했던 데가 지연됐던 데가 이번에 이제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3월경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데 용문 1, 2, 3 구역의 재건축 단지가 2,796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경에는 탐방동 숭어리샘 네네. 재건축 1974호 정도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도마 내거리 인접해 있는 도마편동 11구역 재개발 한 1,558호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호수는 그 조합원 수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분양하는 것은 줄겠죠. 예, 좀 그렇죠. 줄었다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성구에서도 이제 두 번째 우리 구에서 많은 그런 6,500호 정도 분양을 하는데요. 7월에 또한 2-3지구에 한 1,800호 정도가 계획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대덕지구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1,791호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서 이제 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대전시 홈페이지나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네. 내용들이 세세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급은 많고 청약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홈페이지가 아니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질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마봉추님이 질문 주셨어요. 결혼 6년 차고 신혼부부래요. 아이는 한 명 있는데 청약을 자꾸 떨어진대요. 아. 그럼에도 계속 도전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많은 분들의 공감하는 질문이 아닐까 그럼요. 싶은데요. 예. 지금 혼인 6년 차면은 우리 정부에서 정하는 신혼부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7년 이내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6년 차 이제 어느 정도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정부가 이제 이번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은 신혼부부하고 그리고 생애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그런 분들한테 청약기를 확대를 했습니다. 네. 분양 물량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물량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청약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과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만 이게 이제 가점제로 해서 이제 우선 공급이 되는데 가점이 좀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청약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질문으로 선정된 분들께는 추후에 안내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은 샵 297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로 이 연락처 주소 안 남겨주시면 선물 못 받으시니까요. 꼭 샵 2975로 남겨주세요. 네, 많은 얘기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못 들어서 예, 너무 예.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머니톡 모건대학교 부동산 금융보험 융합학과 정재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